불러주세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과 같다. 여기까지가 전 시간 내용이었어. 자,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것도 전 시간 내용이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돼. 자, 이제 오늘 거야. 이것도 전 시간에 배운 거네. 알겠니? 두 새끼가 충돌하면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어떤 충돌도 충격량은 다를 수가 없어. 알겠니? 이 앞에 여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되게 불편한데. 근데 여기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앞에 남학생이 하나 있지? 물론 카메라 밖을 나갈 것 같은데, 선생님 앞에 머리가 이따만한 남학생이 하나 있다고. 여기에 내 아주 조그만한 손가락이 가서 튕길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저 엄청나게 큰 머리통하고 내 이 조망만한 손하고 가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봐봐. 됐어? 됐니? 그럼 충격량 누가 더 큰 거야? 같은 거야. 머리통 아파? 안 아프지? 내 손가락 얼마나 아픈데? 엄청 아파.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 거야.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할 거야. 근데 형태만 살짝 내가 바꿀 거라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린 이 얘기를 할 거야, 오늘. 됐습니까? 또 하나. 충격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걸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말로 설명이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오늘 발음도 안 좋네. 설명할게요. 자, 간다. 나봐. 해볼게. 두 가지 공부할 거야. 첫 번째, 충격량을 변화시켜 볼 거야. 그래서 충격량의 변화야. 충격량의 됐어요? 변화야. 충격량의 변화야.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변화시킬 거야. 됐니? 그럼 충격량을 내가 구해볼게.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I는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뭐야? 시간이야. 그렇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돼야 되겠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럼 봐라. 나 봐야지. 충격량을 늘리려면 뭘 증가시키면 돼? 힘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충격량을 늘리려면 여기서 집중해야 돼. 조금 이따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론을 할 때 그게 꼬이면 물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어려워하는 거야.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야. 충격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힘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충격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충돌되는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야. 잘 봐.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됐니?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 힘을 변화시키기는 너무 어려워. 자, 봐. 내가 충격량을 늘리기 위해서 선생님의 힘을 늘리기에는 어때야 돼? 굉장히 어렵지. 선생님이 힘을 엄청나게 운동을 해서 갑자기 내 힘이 막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되고 5배 돼. 왜? 힘 커졌어 이씨. 이제 충격량 커질 거야. 좀 어려운 일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충격량을 늘릴 때 힘으로 증가시키면 물론 충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충격량을 늘리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바로 뭐야? 충격량을 늘리기는 힘드니까 시간을 증가시켜버리자. 그래서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자라는 거야.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자. 알겠니? 그래서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나는 뭘 늘릴 수 있어? 충격량을 늘릴 수 있어. 됐어요? 두 번째 봐. 그럼 당연히 충격량이 변화하면 충격량은 항상 뭐랑 같다 그랬었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충격량을 변화시키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러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야 돼.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우린 뭐 있을까? 총이 있어, 총. 총에는 두 종류 총이 있어. 권총이 있고 총신이 긴 장총도 있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요만한 총신을 갖고 있는 권총이 있어.
됐니? 그럼 선생님도 군대에서 권총을 쐈는데 권총으로 빵 쏘면 저 총알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 권총의 사정거리는 12m야. 그러니까 12m 안에서는 대충 쏘면 잘 맞는데 12m 밖에서 쏘면 잘 안 맞아. 겨우 사정거리가 12m밖에 안 돼. 알겠니? 그런데 선생님 군대에서 K2를 쐈는데 K2는 총신이 긴 거야. 이렇게 긴 거야. 됐니? 총신이 길다고 이렇게. 됐어요? 총신이 긴 총이야. 이렇게 총신이 길어. 그럼 얘를 쏘면 거의 사정거리가 이제 까먹었는데 1500m인가 그래. 1500m였나? 뭘 가지고 아무튼 겁나 멀었어. 오래돼서 까먹었어. 내가 군대 갔다 온 지가 한 8년 됐나? 뭐 그 정도 됐단 말이야. 10년 조금 안 됐어. 알겠니? 그 오래됐지 까먹었어. 알겠어? 그래서 이 총으로 쏘면 거의 1km 밖에 있는 표적도 맞출 수 있어. 됐니? 자, 간다. 왜 그게 가능해? 라는 거야. 왜 가능하냐면 총알에서 화약이 딱 터지는 힘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총알이 딱 터지는 힘으로 화약이 날아가지. 그러니까 저 총알이 받는 힘은 거의 같아. 근데 이 총알이 이 총실을 나가는 시간까지만 힘을 받는 거야. 압축되는 거야. 그래서 총신 밖에 총알이 딱 나가면 얘는 여기서 힘을 받지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쭉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총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날아오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겠지. 그러니까 위에 걸 가라 그러고 아래 걸 나라 그랬을 때 가와 나는 뭐가 다른 거야? 힘을 받는 시간이 다른 거야.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나가 더 큰 거야. 그럼 힘이 똑같을 때 나가 더 크니까 충격량은 누가 더 커야 되겠어? 나가 더 커야지. 자, 계속 따라와야 돼. 그래서 충격량은 가하고 충격량은 나하고 나가 월등히 큰 거야. 계속 간다. 그러면 충격량이 월등히 크니까 뭐가 받아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서 그럼 당연히 뭐가 월등히 크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월등히 크겠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가하고 운동량의 변화량 나하고 누가 월등히 커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가 월등히 커야 돼. 계속 가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정지돼 있어서 총신이. 총알이.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M, V 나중에서 빼기 M, V 처음을 빼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저 새끼 처음 운동 속도가 0이었잖아. 질량에다 0 곱해봐야 0 될 거 아니야. 이게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더 크지 지금 얘보다. 근데 질량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 질량이 같다면 얘 나중, 얘 나중. 됐습니까? 그럼 누구 속도가 제일 커야 돼? 얘 나중 속도가 더 커야 되겠지? 요 나중 속도가 더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총신 밖에 나올 때, 여기서 나올 때 속력은 이 총알이 이 총신에서 나올 때 속력은 누가 월등히 커야 돼? 얘가 월등히 커야 되겠지. 그럼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지? 수평 속도가 크면 멀리 가는 거야. 알겠니? 수평 속도가 크면 멀리 가는 거야. 총알의 속도가 더 빠를까? 소리의 속도가 더 빠를까? 니네 소리의 속도보다 총알의 속도가 훨씬 빨라. 이 소리의 속도는 약 340m/s밖에 안 돼. 근데 보통 총알의 속도는 5배 정도 돼. 약 1500m/s 정도 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다니다가 총소리가 딱 났다고. 그다음 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네가 총소리를 들었다는 건 총알은 진작에 지나갔다는 소리야. 알겠니? 어디서 총소리가 따다다닥 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과학을 아는 자들은 쫄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신을 길게 만드는 거야. 저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포를 만들어서 외국에다 수출했다 그랬어. 자주포라는 건 탱크 같은 큰 포에서 정지된 데서 포탄을 쏘는 거지. 그 자주포는 뭐가 중요해? 총신의 길이가 중요한 거야. 겁나 길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총신을 빡
팡 쏴가지고 멀리까지 가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기술력인 거지. 왜? 총신을 길게 만들면 뭐가 되겠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힘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에는 총알로 나오진 않아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건데 학교 걸로 가자. 학교 걸로 갈 때는 어떻게? 빨대에다가 면봉을 놓고 분대. 이렇게 훅 하고. 그럼 빨대에다 면봉을 놓고 부는데 그림이 이상하게 돼 있어. 영희가 빨대에다가 면봉을 놓고 붑니다 하고 훅 영희인데 면봉이 여기 있어. 근데 똑같은 빨대인데 이번엔 면봉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훅 불고 여기서 입으로 훅 부는 거야. 그러면 위에 빨대 가, 아래 빨대 나. 됐니? 요 면봉은 됐니? 가에 있는 면봉과 나에 있는 면봉은 누가 더 멀리 가겠어? 그렇지. 나가 더 멀리 안 가겠지. 됐어요? 누가 더 멀리 가야 돼? 가가 훨씬 더 멀리 가야지. 얘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 거고 얘는 여기서 조금만 힘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알겠어요?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야.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야.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번에는 충격량의 변화야. 아주 중요한 거야. 자, 갑니다. 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예를 들어줄 테니까 이해됐지? 자, 간다. 자.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를 들어두는 게 제일 학생들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자, 어떤 자동차가 됐니? 벽에 충돌을 했어. 그럼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다 동원하면 이 자동차가 벽에 충돌했지. 그럼 벽과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뭐여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벽과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해볼까? 자동차가 벽을 때린다. 그래서 벽이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지. 됐지? 그럼 벽은 누굴 때려? 벽은 누굴 때려? 벽은 누굴 때려? 그렇지. 자동차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됐습니까? 뭐 그림이래. 이렇게 되겠지? 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일단 먼저 하나 하자. 전 시간에 우리가 관성 배웠던 거 먼저 하나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자, 여기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A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셔. 됐니? 오우, 별로 안 좋지? 일단 사고가 났어. 자, 사고가 났는데 첫 번째, 이 아저씨는 다치겠는데 왜 다쳐? 저 아저씨는 왜 다치는 거야? 잘 봐. 충격량 때문에 다친다. 아닙니다. 왜 다치는 거야? 관성 때문에 다치는 거야. 알겠니? 관성 때문에 다치는 거야. 왜?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힘받았어? 그렇지. 너희들 봤을 때 왼쪽으로 힘받지.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뭐가 있다고 배웠어? 관성이 있지. 관성 어느 쪽으로 생겨야 돼? 외력의 반대 방향. 그래서 이 아저씨는 지금 이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야. 이게 이 아저씨가 받는 무슨 역이야? 관성역이 되는 거야. 이 관성역이 다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날 때 다치는 건 뭐 때문에 다치는 거야? 관성력 때문에 다치는 거야. 알겠어요? 잘 봐. 오늘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건 내가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지.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관성력을 뭐 해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야.
관성력이 줄여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이따 내가 다른 안전장치하고 안전벨트하고 얘기를 할 거야.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다른 원리인 것은, 그러면 안전벨트는 관성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우리가 다치는 건 안전벨트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다치는 거다. 알겠니? 두 번째 있어. 두 번째인데 여기 어떤 아저씨가 있지.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한 아이도 하나 타고 있어. 됐니? 애도 타고 있어. 자, 간다. 아저씨 60kg의 성이냐? 여기 꼬마아이가 있는데 얘는 20kg의 아이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에 뭐가 있어?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성력 다 이쪽으로 다치겠지? 자, 아이가 많이 다칠까? 어른이 많이 다칠까? 어른이 훨씬 더 많이 다쳐. 관성력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자, 봐. 여기서 간다. 식은 너희들은 안 배워.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 1학년에서는 계산은 하지 않아. 관성력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F는 MA로 구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정지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일정하단 말이야. 어린이나 아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뭐가 똑같은 거야?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겠지? 됐니? 만약에 60으로 갔다가 0이 됐어. 어쨌든 간에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속도는 똑같겠지? 근데 관성력은 그 가속도에다 뭘 곱해야 돼? 질량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는 60kg이고 저 애기는 20kg이니까 관성력은 이 어른이 아이보다 몇 배나 크게 작동해? 3배나 크게 작동하지. 그러니까 관성력은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이 앞쪽으로 어린이보다 3배의 관성력으로 빡 하고 튕겨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다치는 거야, 사고가 나면? 어른이 훨씬 더 많이 다치는 거야. 근데 자동차 보면 맨 뒤에 보면 이런 거 써있지.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응급시 어린이부터 구해주세요. 얼마나 물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보고 나면 막 화가 나. 쟤는 학교 다니면서 물리를 어떻게 배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사고가 나면 어린애들은 그냥 조금 있다가 아파 하고 근데 보면 어른들은 어때? 하고 죽어. 알겠니? 그러니까 응급시 누구 먼저 구해달라 그래야 돼? 여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른이 타고 있습니다. 저부터 구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알겠니? 난 절에 가면서 세상에 어린이가 타고 있는데 그리고 강아지도 좀 이렇게 해서 야 강아지 지가 몇 킬로 나가겠다고. 야 강아지 만약 2kg짜리 강아지야. 그 어른보다 얘가 몇 배? 30분의 1배의 관성력으로 튕겨나갈 거야. 그 가장 이러고 말 거라고. 지는 죽어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굴 살려달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알겠어? 그러니까 벽 뒤에다 그 물리를 못합니다 하고 광고 좀 붙이고 다니지 말어. 내 말 이해됐니? 내 말 이해 갔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지금부터 이제 여기 됐지? 관성력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야. 두 번째야. 됐니? 자, 갑니다. 자, 봐.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다치지. 뭐 때문에 다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다치는 가장 큰 건 충격량 때문에 다치는 걸까? 아니야. 충격량은 전체적인 양인 거고 우리가 다치는 건 뭐 때문에 다치는 거야? 그래, 충격력 때문에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관성력은 전체 지금 나한테 들어온 무슨 역이야? 외력인 거지. 그 외력에서 내가 어떻게 돼? 관성력 받아서 튕겨 나가겠지 이제? 그럼 튕겨 나가면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어떤 물질들하고 내 몸하고 어떻게 되겠어? 충돌이 나겠지. 그래. 그러니까 얘가 원인인 거고 내가 다치는 건 튕겨 나가면서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 자동차에는 뭐 있어? 핸들 같은 것도 있고 앞에 창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고체 덩어리도 있겠지. 걔네들하고 충돌하면서 내가 다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충돌할 때 다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충돌할 때 내가 받는 피해, 다치는 양은 그 충격양 때문에 다치는 거냐고. 아니야. 조심해야 돼. 내가 실제 내 몸에 피해가 오는 건 충격양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충격역 때문에 다치는 거야. 즉, 자,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서 충돌이 났어. 그러면 나는 힘 곱하기 뭐가 발생하겠어? 시간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얘가 관성력 때문에 이 성인이 앞으로 튕겨져 나오면 내 앞에 있는 뭐하고? 그래, 자동차 앞에 핸들하고 내 몸이 충돌이 나겠지. 그럼 그 충돌하는 순간 받는 힘 곱하기 받는 시간 곱해서 이 충격량이 발생했겠지. 그럼 그 충격량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냐고. 아니라고. 내가 피해를 보는 건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야? 충돌이 날 때 받는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야? 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야. 얘하고 다른 거야. 얘는 관성력인 거고 이번엔 내가 뭐야? 충돌이 났을 때 내가 받는 힘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 적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충돌이 나는 건 막을 수가 없어. 벌써 충돌은 났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야? 자동차에서 튕겨 나오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피해는 적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피해는 적게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어? 그렇지. 시간을 늘려버리면 되겠지. 왜? 어차피 아까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내가 충돌은 났으니까 이 값이 뭐 한 거야? 일정한 거야. 충격량이 일정한 거지, 이제. 어차피 내가 충돌 났다니까 충돌을 늘리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충돌이 났지. 그러면 그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나는 뭐 해야 돼? 피해는 적게 봐야 되겠지. 손해는 적게 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해를 적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격량이 같다면 시간을 뭐 해버려야 돼? 늘려버려야지. 됐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아까는 충격량을 늘리는 거였고 지금은 뭐야?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시간을 늘려서 그 충돌 받을 때 받는 힘을 뭐 하겠다는 거야? 줄여버리겠다는 거야. 힘을 줄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충돌이 나는 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나한테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뭐 하겠어? 적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충돌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을 때릴 때 어떻게 해? 그냥 때리면 많은 피해를 볼 테니까 뭘 끼면 돼? 권트 글러브를 끼고 때리면 내가 낼 수 있는 충격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뭐겠어? 상대방한테 피해가 적게 가겠지. 내 말 이해 갔어요? 자, 다시 갑니다. 이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들어준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전체 충돌을 다 이해하는 거고 됐니? 관성도 이해하는 거고 충격량 작용 반작용도 이해해야 되는 거고 됐어요? 이거는 됐어요? 이거 충돌을 전체 이해하는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야. 자, 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엔 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본다. 달걀이 있어. 됐니? 달걀이 있지? 근데 똑같은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릴 건데 자, 봐. 하나는 나무라고 해야 돼? 하나는 그래 나무 바닥에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됐죠? 자, 갑니다. 자, 달걀이야. 달걀이야. 자, 봐. 그럼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달걀을 A라 그럴게. 이 달걀 A가 요 바닥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 됐니? 자, 이 달걀을 B라 그럴게.
이 B가 바닥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는 높이가 같으면 저 새끼들의 질량과 상관없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가 뭐야 돼? 같겠지. 됐니?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얘는 떨어진 다음에 뭐 하겠어? 정지. 얘도 떨어진 다음에 뭐 하겠어? 정지. 그러면 여기 속도 B하고 여기 속도 A하고가 같고 처음 속도야. 그 다음에 충돌 후에 얘도 정지하고 얘도 정지하겠지. 그러면 충돌 전 속도 같고 충돌 후 속도가 같으니까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은 무조건 어때야 되겠어? 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둘 다 뭐가 같아야 되겠어? 충격량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달걀을 떨어뜨리면 됐니? 바닥에 도착했을 때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이 무조건 같은 거야. 고로 뭣도 같은 거야? 충격량도 같은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런데 딱 하나 다른데 뭐가 달라? 얘는 요 밑에 방석을 깔았다는 게 다른 것뿐이야. 이렇게 방석을 깔았어. 그럼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얘는 바닥에 딱 떨어지지만 얘는 떨어져서 방석의 쿠션 때문에 이렇게 구겨졌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즉 바닥에 떨어졌다가 꾹 눌렸다가 다시 일어나 설 거란 말이야. 됐니? 무슨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충돌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자, 그걸 식으로 써볼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아주 중요해. 너희들 이거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시험에. 됐니? A하고 B하고 무조건 뭐는 같아야 돼? 운동량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 당연하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제?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A하고 B하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충격량이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하고 B는 충격량이 같은 거야. 알겠니? 그럼 충격량이 같은데 충격량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시간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힘 FA 곱하기 시간 A 거. 힘 B 곱하기 시간 B 거. 이게 식이 성립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방석을 깔았지. 여기다 방석을 깔았으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여기다 쓸게. TA 충돌 시간. 여기서 충돌 시간 TP. 즉 충돌 시간이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야. 근데 곱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달라야 되겠지. 그러면 힘은 누가 큰 거야? 이쪽으로 옮길게. FA하고 FB하고 힘은 누가 더 커야 돼? 같아야 되니까 누가 월등히 커야 돼? A가 월등히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은 어떻게 돼?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 떨어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는 거지. 하지만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어떻게 돼? 멀쩡한 거지. 됐어요? 선생님은 집에 가면 뭐부터 해? 옷부터 갈아입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옷부터 갈아입는단 말이야. 왜? 선생님은 분필을 만지니까 선생님 몸에는 분필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단 말이야. 바지, 위에, 머리 다. 알겠니?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 옷을 입고 어디 소파에 앉거나 내가 침대에 눕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분필가루 떨어질 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옷방을 우리 형편 나왔지. 옷방이 있어. 옷방. 됐니? 뭐 괜찮아. 너희들 뭐 없을 수도 있지. 우리 집은 없는데 괜찮아.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 옷 비웃었어? 사정거리에 듣는 놈이 비웃네? 나는 형편이 좋으니까 옷방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옷방을 지나갈 때 어딜 지나가야 돼? 지금 안방을 지나서 간단 말이야. 그럼 안방 지나가면서 어때야 돼? 휴대폰 있는 거 어때? 침대에다 탁 던진단 말이야. 왜? 물리를 아는 남자. 됐니? 침대에다 던져도 돼. 알겠니? 왜? 침대는 쿠션이니까 뭐가 날아가? 휴대폰이 날아가서 침대에서 어떻게 돼? 하고 떨어질 테니까. 알겠니?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겠지.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겠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봐라? 그거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막 던져. 왜 그래? 그랬더니 막, 그리고 액정 다 깨지고. 물리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근데 창호, 그지? 휴대폰 전문에 바닥에다 던지던데. 안 돼. 우린 아는 남자, 물리를 하는 남자. 그리고 옷 갈아입고 와서 다시 침대에서 다시 갖고 오고.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거야. 아니까.
됐어요? 왜 그런 거야? 충돌 시간이 무조건 길어야 돼. 물론 조건은 있어야지. 어떤 조건이야? 충격량이 같다면 충돌 시간이 어떠다? 길어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충돌을 위해서 어떤 충돌이든지 어떻게 해야 돼?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뭘 주자는 거야? 쿠션을 주는 거지. 그래서 신발. 이거 다 뭐야? 충돌이야. 그래서 걷는 거. 이거 걷는 것도 다 충돌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신발도 뭐가 있어야 돼? 쿠션 있는 거 신는 거야. 쿠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는 거야. 우린 조선시대 때 뭐 신었던 거야? 집신. 아주 훌륭한 신이잖아. 쿠션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녹화되니까 함부로 못하지만 그 섬나라 가면 옆에 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긴 나라. 알겠니? 그 새끼들이 물 못하니까 무슨 신 신어? 남학신. 똑깍똑깍. 무릎 다, 도가니 다 작살나는 거야. 알겠니? 얼마나 아팠겠어. 그냥 충격이 그대로 오잖아. 왜? 나무는 쿠션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신 문화는 여러분들 건강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야. 그 당시에. 알겠니? 그런데 조금 있는 집, 대감집들 막 남학신 신고 막 꼬닥꼬닥 다녀봐요. 무릎 다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신발. 또 뭐 있어? 쿠션 있는 거. 워낙 많아. 계속 갑니다. 쏘리.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식으로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거 얘는 됐고, 자 봐. 이걸 식으로 정리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그래.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 그래프 워낙 시험이 많이 나와서 그래. FT. 저 A 거부터 그릴게. A. 어디에 떨어진 거야?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바닥에 떨어지니까 뭐가 짧아야 돼? 충돌.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는 커야 돼? 힘은 커야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이게 A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B랑 조심해야지. B는 어떻게 그려야 돼? B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B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B는 뭐가 커야 돼? 충돌 시간이 길어야 되겠지. 그래, 충돌 시간이 길어야 돼. 근데 힘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작아야지. 이게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뭐? 면적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면적은 같아야 되겠지. 왜?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요 두 개의 면적이 뭘 나타내는 거야? 면적이 뭐가 돼야 돼? 충격량이 돼야 되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 두 면적은 어때야 돼? 얘네들의 충격량은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면적은 같아야 되는 거야. 됐니? IA하고 IB하고는 같아야 돼. 됐니?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 변화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가장 많은 유형이야, 이게. 그리고 이걸 서술형으로 쓰라는 거야. 알겠니? 서술형으로 쓰라는 거야, 1학기 때. 물리에서는. 서술형으로 써야 돼. 그래서 충돌 시간이 길면 왜 우리가 안 다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충격량이 같다면. 이해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아까 우리 자동차 사고 다시 돌아가면 에어백이 있는 거지. 에어백은 어떻게 돼? 빵! 타지는 순간, 사고가 나는 순간 어떻게 돼? 어떤 풍선 같은 게 부풀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동차 핸들하고 내 몸이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전달되는 힘을 작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백과 안전벨트는 완전히 다른 장치지. 안전벨트는 내 몸이 못 튀어나가게 하는 거고, 에어백은 충돌이 나면 충돌 시간을 뭐 해주고? 길게 해주는 거고. 원리가 다른 거 알겠니? 에어백하고 안전벨트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든 생활 속의 제품, 이런 거 찾는 거야, 우리가. 뭐 있을까? 그래, 헤드. 머리에다 쓰는 거, 헬멧. 자동차 헬멧. 자동차는 헬멧을 안 쓰지. 쓸 수도 있지, 자동차 레이싱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있지? 오토바이 헬멧. 그 다음에 니네 그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거잖아. 전동자동차 탈 때 써야 됐지. 굉장히 중요한 장치지. 왜? 내 머리가 땅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거기에 완충제를 넣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예시가. 그러니까 이 예시는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 거야? 공통적으로. 얘네들의 공통점 써봐. 뭐가 돼야 돼?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장치지. 너희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톨게 고속도로야?
됐니? 커브길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됐니? 얼마 전까지 이제 창호 뭔 줄 알았죠, 저거? 그치? 데코레이션인지 알았지? 어머,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도 쓸 데도 없이. 아, 이쁘게. 알겠니? 이제 뭔 줄 알아야 돼. 아, 저게 충돌 났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야.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일까? 자, 해봐. 쟤는, 그림 봐. 얘는 충돌을 예방해주는 장치야? 아니야. 예방은 충돌을 안 나게 도와주는 거고, 얘는 예방이 아니라 충돌 시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학생들 범퍼는 아냐? 범퍼가 뭔지? 남학생들은 범퍼는 알지? 아, 몰라? 아,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차가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맞아, 알아. 뭐 형편이 어려우면 너희들 아직 차 없을 수도 있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사. 알겠니? 꼭 타보고 싶으면 얘기해. 선생님 차 한번 태워줄게. 알겠니? 내 차 뭐. 잘 봐야지. 봐봐. 이렇게. 됐니? 얘 자동차 앞쪽을 그린 거야. 그리고 이 앞쪽을 본네트라 그래. 본네트 앞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어. 됐니? 이런 걸 범퍼라고 하는 거야. 범퍼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봐라. 이런 것도 상식이다. 야, 이 자동차 만들 때 이 범퍼가 잘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들어야 돼. 잘 안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들어야 돼. 다시 해볼게요. 잘 생각해봐. 저 범퍼는 잘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들어야 돼. 잘 안 찌그러지는 소재로 만들어야 돼. 잘 찌그러져야 되겠지. 그래서 상대 차가 와서 됐니? 빵 하고 때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쿠션이 있어서 훅 쭈그러들어야 되겠지. 안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 나가 뒤져. 알겠니? 내가.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랑 가서 쾅 부딪혔어. 알겠니? 아니 뭐 별로 나한테 충격도 안 났는데 괜찮아요 하고 차문 열고 봤는데 범퍼가 확 다 찌그러져. 이 아줌마가 범퍼 다 찌그러졌잖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와, 범퍼가 다 찌그러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구나. 아유 괜찮습니다 하면 되겠지. 범퍼 찌그러졌다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또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범퍼 안 찌그러지고 자기가 몸이 됐어야 되나? 그래서 그 범퍼는 잘 찌그러져야 돼. 두 번째, 자동차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됐니? 여기를 뭐라 그래? 요거 본네트라 그래. 요즘은 저 본네트도 어때야 돼? 아주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 알겠니? 아주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 그래서 누구랑 빵 하면 어떻게 돼? 이 본네트가 쫙 찌그러져야 되는 거야. 쭉 그냥 용수철이 스프링처럼 훅 찌그러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멀쩡하게 내린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본네트가 어떻게 훅 찌그러진다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우와, 저 봐. 차가 다 찌그러졌어. 사람 죽었겠다. 그래. 때려버릴 수도 없고. 이야, 범퍼 다 찌그러졌다. 그러면 사람은 살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알겠니? 이거 공부를 못하면 어디 가서 이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 또 운전하고 가시는데 엄마 옆에 가고 엄마 저 차봐. 다 찌그러졌어. 사람 다 죽었겠어. 그러면 엄마가 그랬어. 이 새끼는 물리를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단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 이거 엄마랑 가다가 막 차가 다 찌그러졌어. 엄마 차가 다 찌그러졌네. 사람은 살았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어때? 이 새끼 카오스 다니니까 좀 배웠는데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엔간하면 차들이 잘 찌그러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걸 잘 모를 때 어떻게 해? 굉장히 위험하게 차를 만들고 있어. 왜? 안 찌그러지게끔 아주 강철로 막 왕! 그래서 막 옛날 차, 우리나라 지금 차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고를 참 잘 만드는데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알겠니? 그래서 사고가 빵 나도 어떻게 돼? 차가 멀쩡하단 말이에요. 알겠니? 뭐 우와 한국차 좋아. 사고 나도 차가 멀쩡해. 그거 딱 열어보면 사람이 죽어있죠. 알겠어요? 그럼 사람 꺼내고 다 알겠어? 그런 차가 좋은 거 아니지? 이게 잘 찌그러져야 되는 거야. 충돌이 나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범퍼 이제 알았을 거고, 뭐 에어백은 너무 쉬우니까. 그다음에 이런 장치, 이런 것들 되게 쉽죠? 이런 것들. 충돌 시간이 길어야 돼. 또 뭐 있어야 되겠어? 아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가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
됐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번지 점프야, 번지 점프. 그러니까 번지 점프 같은 것도 번지 점프가 뭔 줄 알지? 몰라? 아, 나 형편 어려운 새끼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번지 점프를 몰라? 아, 이게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있지, 이렇게 있어, 다리가. 알겠니? 그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됐어요? 여기다 밧줄 묶고 이렇게 휙 하고 떨어지는 거 있어. 알겠니? 그러면 쭉 떨어지면서 뭘 느껴? 자유낙하! 알겠니? 그래서 번지 점프할 때 전에 안 가르쳐서 번지 점프했더니 계곡에서 땅 뜨면서 어때? 9.8m/s 제곱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유낙하를 느끼는 거지. 아주 오금저려 쫙 떨어질 때. 알겠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 밧줄이 탁 건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그렇지. 쭉 늘어나. 아주 탄성이 좋은 밧줄을 써야 되겠지. 쭉 늘어나는단 말이야. 왜? 그것도 일종의 충돌이란 말이야. 쭉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 탁 걸리면 밧줄이 쫙 늘어나야 되겠지. 충돌 시간을 그것도 길게 해야 그 충격되는 그 힘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야.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전달되는 힘이 매우 약하겠지. 탄성이 없는 걸로 뛰면 어우 상상이 안 된다. 알겠니? 탁 걸리면 어떻게 돼? 와우, 상하체 분리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번지점프 같은 것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좋아요. 굉장히 그 춘천에 어디 가니까 있던데 무슨 호수 근처에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연 공간에서 번지점프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크레인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군대 가면 맨날 할 테니까. 알겠어요? 남자들은 돈 뭐야? 저 번지점프 엄청나게 돈 주고 한다겠니? 어마무시한 돈 주고 해야 돼. 선생님 춘천에서 보니까 한 3만 원 하던데 한 번 뛰는데. 알겠어? 근데 군대 가면 돈 안 내고 어때? 돈 받으면서 한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뛰어. 알겠니? 뛰고 엄청 좋아. 알겠어? 꼭 군대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군대 꼭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뛰어보세요. 아주 좋아. 아주 뭐. 참 군대 갈 거지? 그지?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남자는 해병대지. 뭐 어디 육군을 가. 알겠어? 해병대 가가지고 맨날 번지점프 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번지점프 같은 것도 똑같은 예가 된다. 오늘 배운 건 이제 다 알겠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거야.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것들이야. 뭐 스펀지 끼는 거 뭐 다 이런 거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자, 이제 공통점 다 됐다. 공통점 뭐야? 그렇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 나한테 도달되는 힘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다 공통점이 그거야. 얘들도 그렇고 이것도 다 됐습니다. 됐죠? 요건 좀 빼놓고 요거야 이렇게 할 거야. 자, 봐. 아까 했던 거 문제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아까 했던 거니까 그림은 생략할게요. 그림은 동일한 달걀 A하고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서 각각 떨어뜨릴 때 달걀이 받는 힘이다. 그렇죠. 아까 거죠? 그러면 봐봐. 특징은 자, 얘하고 얘는 X축이 작아. 시간이 짧다는 소리지. 근데 Y축이 크지. 아, 시멘트에 떨어지는 건 충돌 시간은 짧은데 내가 받는 힘은 굉장히 커. 자, 방석에 떨어진 애는 충돌 시간은 길죠. 그런데 내가 받는 힘이 작아. 됐니?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일한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 거야. 고로 얘네 둘의 면적 SA와 SB는 면적은 어때야 되겠어? 저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저 면적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뭐 나머지 문제는 자,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 크기 물어봤어.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이라고 했어. 동일한 달걀이니까 질량도 뭐 해야 되겠어? 같은 달걀이야. 됐니? 그럼 질량 같고 바닥에 도착할 지점에 속도도 같아. 그럼 두 놈의 뭐는 같아야 돼? 운동량은 같아야 되겠지. 자, 면적 SA하고 SB는 어때야 되겠어? 뭐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자, 간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썼어. 아주 중요한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라고 쓰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뭐랑 같아야 되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뭐랑 같아야 되겠지? 충격량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 이게 충격량과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 B가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충돌 과정에서 달걀이 받는, 그렇죠. 이제 뭐 나왔어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있네요. 받는 힘의 크기는 충격량이 같은 거지 힘이 같진 않아. 힘은 누가 커야 돼? 충돌 시간이 짧은 애가 엄청난 힘을 받겠지.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애가 힘은 엄청나게 커야 되겠지. A가 B보다 커야 되겠죠. 오늘의 수업의 결론이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해놔야 돼. 너희들이 가는 고등학교의 99%는 이걸 서술형으로 노는 수라라 그럴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말 조심해서 말을 잘 써야 돼. 얘는 관성이네요. 이것도 잠깐만 할게요. 전 시간에 관성 여러분들 몰라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자, 봐봐. 정지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한다. 자, 정지되어 있는 버스 갑자기 출발. 힘으로 표현할 거야. 정지되어 있는데 얘가 앞이니까 갑자기 출발하니까 이쪽에서 버스가 힘을 받은 거야. 됐니? 그럼 버스가 받은 힘을 뭐라 그럴까? 외력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버스는 윙 하고 출발한 거지. 그러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어느 쪽으로? 외력의 반대로. 그렇지. 외력의 반대로 전부 다 무슨力이 나타나야 돼? 관성력이 나타나야 돼. 관성력이 나타나. 됐어요? 그래서 버스 승객인 이름은 없어? A라는 사람이 됐니? 어느 쪽으로? 그렇지. 뒤쪽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승객도 뒤로, 버스 손잡이도 뒤로. 이해됐어요?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거. 이와 같은 원리 무슨? 관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관성력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야. 관성력 어디 있어? 2번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풀리지 않고 끊어지지. 툭 하면 떨어지는 거 관성이야. 설명해 주기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봐. 물 로켓에서 물을 분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고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벽을 차고 앞으로 나가는 것들. 얘네들은 관성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작용, 반작용이야. 잘 봐.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게 어떤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하는 거야. A가 B를, B가 A를. 잘 봐. 물 로켓이 물을 분사해서 그러면 로켓이 물을 미는 거야. 그럼 물도 누굴 밀어? 로켓을 밀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현상들이 있어. 이렇게. 이런 거 공통점.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어. 그럼 무슨 소리냐면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거야. 수영선수가 벽을 밀면 벽도 누굴 밀어? 수영선수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걷는 것도 작용반작이야. 내가 땅을 밀어. 내가 땅을. 카오스가 땅을 밀면 땅이 카오스를 미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래야 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의 특징은 서로 어떤 힘의 관계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이건 관성. 장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관성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요거 수능 문제로 한번 바꿔볼까? 물론, 그치. 너희들은 이제 이게 수능이 됐지. 통합과학이 수능이 됐지. 자, 봐. 이걸 수능 문제로 바꾸면 그 당시에 이런 수능 문제가 있었어. 방금 이 문제였어. 조금 올드한 수능 문제입니다. 버스 손잡이. 여기에 수소 풍선. 풍선. 수소 풍선이야. 여기 기사 아저씨. 자, 갑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아저씨가 급출발을 해. 네, 여기까지 써줄까? 급출발을 해. 알겠니? 그럼 급출발을 했을 때 이 버스 손잡이하고 수소 풍선의 그림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에서 5번까지 그림이 있어서 그림 찾기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수능 문제였어. 조금 오래전에. 그럼 맞죠? 급출발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관성력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관성력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돼? 그렇지. 이쪽으로 작동해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버스 손잡이 아까
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버스 손잡이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겠지 뭐. 이걸 틀린 사람은 없어요. 됐니? 그 다음엔 수소풍선은 뒤로 앞으로 수소풍선 앞으로. 이게 답이었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유는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근데 수소풍선이 떠 있었다는 건 이 버스 안에 뭐가 가득 있는 거야? 공기가 있는 거지. 그럼 수소풍선이 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공기의 밀도보다 수소풍선의 밀도가 더 작다는 거야. 밀도가 작다는 건 질량이 작다는 말로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쭉 손잡이 밀리듯이 뭣도 밀려가는 거야. 그렇지. 공기들도 밀려가는 거야. 공기들도. 쌈박한 수능 문제지. 그럼 공기들이 이쪽으로 쫙 밀리니까 어떻게 돼? 풍선은 공기에 밀려서 압축으로. 아주 쌈박한 문제야. 알겠니? 관성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고 그다음에 관성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너희들한테는 시험에는 안 낼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됐니? A, B 이렇게 B 이렇게. 됐습니까? B가 질량이 3배 더 커 A보다. 됐네? 급출발하면 A가 넘어질 확률이 높아, B가 넘어질 확률이 높아. B가 훨씬 더 넘어질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커브길 같은 데 가면 버스 안에서 누가 잘 넘어져? 등치 큰 놈들이 잘 넘어지는 거야. 얘니 막 몸무게 이때만한 애들 있지? 잘 넘어지지? 저 새끼는 등치도 큰데 씨, 왜 저렇게 넘어지냐 그러는 거야. 그럼 가서 그래. 공부 좀 해. 알겠니? 누가 넘어져야 돼? 등치 큰 놈들이 넘어지는 거야. 야, 선생님처럼 완벽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거야. 알겠니? 완벽하니까. 불량한데? 상당히 불량한데? 지금 농구 좀 잘한다고 눈빛이 굉장히 불량하네? 참. 됐니? 이해됐어요? 관성 문제가 이렇게까지도 응용될 수 있는데요. 예전 문제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응용시키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나 더. 이렇게.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형태만 다른 거야. 이제 다 됐어, 이제. 뭐만 다른 거야? 형태. 무슨 형태야? 전 시간에 했잖아, 이거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테니스 라켓이냐? 얘가 뭐야? 얘가 테니스 라켓이냐? 또 뭐야? 야구 배트냐? 뭐 골프채냐? 뭐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지. 알겠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오던 공이 테니스 라켓으로부터 맞아서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뭐야? 얘는 20 플러스 20인 거야. 일반적으로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놓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얘는 50으로 놓고 풀면 안 되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50으로 놓고 풀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나머지 계산하시고. 두 번째, 이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공의 뭐랑 같아야 돼? 충격량과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 공의 충격량은 다시 뭐의 충격량과 같아야 돼? 뭐의 충격량과 같아야 돼? 그렇지. 테니스 라켓의 충격량과도 같아야 되겠지. 알겠니? 서로 다른 충격량이 발생하는 충돌은 존재할 수가 없어. 됐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충격량의 크기인데 봐라. 테니스 채로부터 받은 충격량, 공이 테니스 채로부터 받은 충격량, 공의 충격량을 구하래. 그럼 공의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그러면 공의 충격량을 구하라는 문제지만 나는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단위는 얘가 그램이니까 뭘로 바꿔야 되고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60g은 얼마야? 1000분의 60kg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된다, 단위가. 됐죠? 이런 문제들. 됐죠? 뭐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운 거고. 자, 봐. 이 문제는 뭐가 있어?
그래프가 있죠. 이건 그래프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문제야. 자, 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kg짜리 공, 4kg인 볼링공 A가 정지되어 있는 질량 2kg짜리 볼링공 B를 향해서 10m/s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크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자. 답은 여기 있겠죠. 나는 A,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뭐야? 힘에 따른,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낸 거야. 요 면적을 줬다는 거지. 그럼 힘, 시간에서 면적이 뭐랑 같아야 돼? 충격량과 같아야 되겠죠. 얘가 충격량이 답이 나온 거야. 그럼 나의 충격량은 얼마가 돼야 돼? 20N가 돼야 되겠지. 그럼 충격량이 20N면 충격량이 20N/s면 됐니? 운동량 변화량도 얼마가 돼야 되겠어? 20N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충격량과 항상 뭐가 돼야 돼?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뭐야 되겠어? 같아야 되니까.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도 됐어? 해버릴까? 자, 됐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보자. 답을 내버릴게. 자, 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 A의 거. 뭐 그냥 얼마 하면 되겠어?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죠. 그럼 40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B의 속력은 얼마야? 충돌 후 속도 해야 되겠지. B의 충돌 후 속도. 됐니? 그럼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면 되겠죠. 그럼 B의 충격량이 20이니까 B의 운동량 변화량이 20이 되는데 식 좀 봐.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지. 처음 운동량을 V0라 그래요. 근데 이 볼링공 P는 처음에 뭐 돼 있어서? 정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쉽죠. 20은 2 곱하기 V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충돌 직후 A, B의 운동량의 방향은 서로 반대일까요? 글쎄요. 운동량의 방향은 서로 반대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갑니다. 내가 여기서 때렸지. 충돌하는 순간 봐. 충돌하는 순간 보자.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봐. A가 B를 때렸으니까 B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이만큼 힘을 받겠죠. 이만큼 힘을 받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봐봐. 이 볼링 공은 핀이 A가 B를 때리면 B는 A를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 요만큼 힘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얘가 지금 요쪽으로 얼마를 가고 있어? 10m/s의 속도를 가는데 요걸 플러스의 속도의 방향이라 그런다면 이 누가? 볼링공이 받은 힘 F는 플러스 F 취급해야 돼? 마이너스 F 취급해야 돼? 마이너스 F 취급해야죠. 그래야 지가 속도가 뭐해지겠어? 느려지겠죠. 상식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잘 봐라. 얘가 지금 누가 돼야 돼? B가 A로부터 받는 20N지. 그러면 얘가 받는 충격량이 20N면 얘가 받는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돼? 20N인데 플러스 20N야 마이너스 20N야 돼? 마이너스 20N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새끼가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N가 돼야 되는 거야. 볼링공.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4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야 돼? 20은 나중 운동량이 돼야 되겠죠. 그럼 20이 플러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나왔죠? 그럼 저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처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야?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야? 처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충돌 후 이 볼링공은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계산 문제 할 때 이런 문제들은 방향만 하나 조심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나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고 두 놈의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충격량이어서 엄청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충돌이 나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거야. 방향이 같진 않아. 크기가 같은 거야. 뭐, 자, 봐. 하나만 더 하자. 자, 이제 봐. 이거는 우리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봐. 나 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가 할 때 충격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충격. 충격량의 변화야. 그럼 봐라. 아까 충격량 어떻게 구했어? 힘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시간이지? 됐어요? 그럼 충격량을 늘릴 때 우리가 얘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힘을 증가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지? 가능하지 않는 건 아니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이걸 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때 얘를 아까 그 하나만 들어줬는데 더 들 수 있단 말이야. 뭐 있을까? 우리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야구하고 골프가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야구도 내가 멀리 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공하고 배트가 맞는 시간을 뭐 해야 되겠어? 그렇지. 길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잘 치려면 어떻게 돼? 치는 시간을 길게 끝까지 밀어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내가 조금만 칠 거면 어떻게 되겠어? 맞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힘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때려버리는 거지. 그럼 공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 앞에 똑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골프도 그래. 골프도 비슷한 거야. 알겠니? 공을 두고 채로 갖다 때리는데 이 채로 공과 채가 만나는 시간을 뭐 하는 거야? 길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골프를 잘 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골프 공으로 공을 채가 오래 접촉하게끔 타격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멀리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톡 치면 되겠지. 그 앞에 똑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충돌 시간을 늘리는 예로는 아까 우리가 예로 들어뒀던 거, 길이를 변한다든가 또는 운동선수들이 뭐 하는 거? 타격 시간을 길게 하는 예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야. 됐다. 이거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하자. 아까 얘는 뭐? 오! 아까 얘는 여기 있었어, 여기서. 뭐 있어? 동일한 면봉 A, 동일한 면봉 B. 전에 이거 문제 푸는데 어떤 새끼가 작년에 그러던데? 담배 피냐고 묻던데. 상상력이 너무 좋지 않냐? 이 문제 풀려고 하는데 선생님 왜? 그랬더니 영희가 담배 피는 거 아닌가? 자, 나 그 상상력에서 야 놀라. 그제? 이걸 어떻게 담배 피는 걸로 보지? 그 당시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뭔지 알겠죠? 보자마자 알아야 돼. 그래서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입에서 부는 힘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는 거야. 훅 하고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피는 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면봉이 나오는 요 시간까지만 힘을 받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면봉한테 힘을 받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힘을 받는 게 긴 Q가 힘을 받는 애가 짧은 얘보다 어떻게 해야 돼? 요 면적이 훨씬 더 크잖아. 뭐가 더 큰 거야? 충격량이 훨씬 더 큰 거야. 충격량이 훨씬 더 크니까 뭐가 큰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훨씬 더 커야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야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지. 근데 둘 다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럼 너무나 쉽겠죠? 문제 답은. 이 문제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건 뭐 이제 다 됐고. 이 문제도 있었고 예전에 어떤 학교 선생님 뭐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노량해진으로 문제를 내셨어. 야, 난 그 깜짝 놀랐어. 어떤 선생님인데. 거북선 한 마리를 딱 그리시더니 됐니? 거북선이야.
알겠니? 그 거북선에 있는 대포는 포신이 길었대. 알겠니? 그 다음에 1번 이상한 배 하나 그리시더니, 됐니? 너무 성의 없다, 내가 지금. 1번에 어떤 배, 이렇게 배를 하나 그리시더니, 얘는 포신이 짧았대. 알겠니? 그럼 누가 전투에서 이겼어? 볼 필요도 없지. 왜? 얘는 가까이 와서 쏴야 되지만 얘는 멀리서도 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 포를 만들 때 어때요? 최대한 포신을, 그렇지, 길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 기술력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야 포신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뭐 이렇게 자주포 같은 거 무기를 쏘는데 어떤 기술력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포신을 누가 더 길게 잘 만드느냐가 되는 거지. 그래야 훨씬 더 같은 힘으로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단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군대에서도 스나이퍼라고 있어. 알겠어? 뭐 나 영어를 몰라서 스나이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총신이 어때? 길단 말이야. 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됐니? 뭐 저격하는 애들이 막 어떤 빌딩 같은 게 딱 올라와. 그러더니 가방을 딱 열어. 가방 딱딱 열더니 뭐 총신을 막 쫙 조립해. 그러더니 하나 더 조립하고 하나 더 조립해. 졸라 길어 이만큼. 알겠니? 겁나 긴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톡 쏜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애까지 가서 맞춘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저런 영화를 보면서 옆구리 툭툭 치고 권총으로 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거기서 헤어져. 알겠니? 알겠어? 알고 있지? 총신이 길어야 멀리 가는 거야. 여자친구가 권총으로 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야. 알겠니? 너는 카오스를 영접 못했구나. 그러면 되지. 자,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똑같은 문제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우. 됐니? 범퍼는 잘 찌그러지게 만들어야 되겠고. 됐니? 에어백은 충돌 즉시 강하게 부풀어서 얘 또한 뭐 해야 되겠어? 범퍼가 잘 찌그러져야, 에어백도 어때야 해야 돼? 잘 찌그러져야 되겠지.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충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되겠지. 최대한 충돌되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거야. 최대한 충돌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포수가 야공을 받을 때 가장 두꺼운 글러브를 써야 되겠지. 가장 두꺼운 걸 써야 돼. 왜 두꺼운 걸 써야 돼? 포수는 한 100개 공을 받아. 알겠니? 100개의 공을 받는데 어떻게 돼? 얘가 얇으면 손이 많이 아프겠지. 두꺼워야. 그 다음에 너네 포수 해봤어? 포수도 안 해봤어? 형편들이 많이 어려운 거라 봐. 야구에서 포수 안 해봤어? 공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으야! 하고 잡으면 어때? 뒤지 알겠니? 이렇게 잡으면 되죠? 안 돼? 어떻게 잡아야 돼? 마치 오면 공을 이렇게 앉듯이 잡는 거지. 이렇게 앉듯이 잡는 거지. 알겠니? 왜 그런 거야? 그 충격,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축할 때까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내 몸에 도달하는 힘을 작게 하는 거지. 됐어요?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이해 다 됐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지훈아.